여당 총선을 이끌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 향후 거취는 어떨까요? 1년 정도는 사라져 계시는 게 본인한테 좋습니다. 민심의 심판을 받았으면 한 1년 정도는 자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2년에 대선에서 패배하고 그다음에 1년 동안 잠적을 합니다. 네. 1219 끝이 시작이다라는 책과 함께 이제 다시 정치 전면에 서시는데 왜 내가 못 다가갔는지를 성찰하고 돌려세우기 위해 뭘 하겠는지를 내가 고민했다 이거거든요. 이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적용을 해야 된다는 해야 얘기를 한다. 하는 거예요. 왜 국민 다수의 민심을 못 얻었는지 탐색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경원, 안철수 그리고 용산의 권영세, 양산을의 김태호 차기 당권 그럼 비윤이 잡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커 보이나요?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유의미한 혁신론을 불을 지피는 당대표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여당 총선을 이끌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 총선 다음 날 바로 사퇴를 했죠. 우리가 국민 사랑을 더 받을 길이 무엇인지 쉽지 않겠지만 찾길 바란다라고 밝혔는데요. 향후 거취는 어떨까요? 정치를 계속 하긴 하시겠죠? 1년 정도는 사라져 계시는 게 본인한테 좋습니다. 민심의 심판을 받았으면 한 1년 정도는 자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해요. 왜 뭐냐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2년에 대선에서 패배하고 그다음에 1년 동안 소위 잠적을 합니다. 네. 그리고 1년 뒤에 1219 끝이 시작이다라는 책과 함께 이제 다시 정치 전면에 서시는데 그 책의 내용이 그렇게 알찬 내용은 아니에요. 정책적으로. 근데 2012년 대선에서 자기가 왜 패배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향성 정도는 적혀 있었어요. 이 기억나는 문장이 뭐냐면 다가가지 못한 민심에 대해 생각하고 복귀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지고 났는데 0.7%로 졌다고 졌지만 잘 싸웠다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이번에.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다음 대선에서 이기려면 그 0.73%포인트를 당겨와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렇게 해야죠. 그걸 1219 끝이 시작이다 문장으로 표현하면 왜 0.73%포인트 이상에 내가 못 다가갔는지를 성찰하고 그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그 사람들 마음을 돌려세우기 위해 뭘 하겠는지를 내가 고민했다 이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적용을 해야 된다는 해야 얘기를 한다. 하는 거예요. 왜 국민 다수의 민심을 못 얻었는지 이거를 탐색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걸 이제 있어 보이는 말로 하면 반성과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 이분이 요새 야당보다 더 한동훈 위원장을 매섭게 공격하면서 소환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죠. 총선 내내 대권놀이를 했다. 국민의힘의 지옥을 맛보게 했다라고 했고요. 우리를 짓밟던 문재인의 사냥개였다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왜 이러시는 걸까요? 홍준표 시장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다음 주자는 나다. 이걸 좀 하고 싶어서 조급해 하시는 것 같은데 패배한 사람들은 가혹하게 밟으면 안 돼요. 어차피 퇴장할 사람인데 평소에는 찔끔찔끔하거나 말도 잘 못하다가 이제 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나와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욕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다음 대선에서도 좋은 성적을 못 거둘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건 왜 이러는지 남들은 다 알아요. 대권 경쟁 들어간 건데 이미 이럴 때는 이제 홍준표 시장 정도 되면 당을 좀 추스르는 얘기를 하는 게 좋죠. 좀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러는 게 이제 어른스럽고 그렇지. 되게 싫어할 겁니다. 보수 지지층에서 이러면. 이게 당에 어쨌든 당권을 직접적으로 출마를 안 하더라도 당에 이제 주도권을 두고 이런 경쟁을 벌써부터 벌이는 것 같은데요. 대권을 노리고요. 아까 살짝 이야기했지만 이 당권을 누가 잡느냐로 인해서 이제 관련해서 여러 인물들의 이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로 비윤석열계 중진 의원들이 대거 생환을 해서 이분들의 이름이 주로 나오고 있어요. 나경원, 안철수 그리고 용산의 권영세, 양산을의 김태호 등등 이제 접전 끝에 살아남은 분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차기 당권 그럼 비윤이 잡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커 보이나요? 없어 보이는데 또 친윤이에요 그러면? 친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유의미한 이 쇄신형 혁신론을 불을 지피는 그런 당대표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봤을 때는. 화마평에 오르는 사람들이라든가
하마평에 올려놓고 그 간을 보는 그 과정들을 보면 완전히 정신 차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총선 전이나 지금이나 제 대답은 일치합니다. 유승민 같은 사람이어야 해요. 그런 사람. 네, 왜냐면은 제가 떠오르는 바로는 유승민 하나밖에 없어요. 유승민 하나밖에 없고 과거의 승리 공식을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 이준석이 그랬어. 대구에 가서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정당하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당대표가 되고 그랬죠. 그때부터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승리 공식과 패배 공식을 냉정하게 따져보시고 유승민 의원이 싫고 유승민 대표가 있는 국민의힘이 정서적으로 용납이 안 되고 그 대통령도 싫어할 것 같고 그렇더라도 이기기 위한 방식이 뭔지를 공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대하게 봐야 미래가 더 크게 열린다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벌써 최상병 특검을 받아야 한다, 뭐 김건희 여사 특검을 좀 전향적으로 이제 보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기도 해요. 민주당이 압승 기세를 몰아서 다음 달이죠. 5월 2일 최상병 특검법을 아예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처리를 한다고도 했거든요. 이 경우에 어떻게 돌아갈까요?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쓰기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한데.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겁니다. 그래요? 네. 다시 거부권을 행사해서 22대 국회로 밀어버린다는 기조로 마사지 정도 할 겁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뭐 독소조항 뭐 뺄 건 빼고 그리고 특검을 다 묶어서 뭐 하기보다는 뭐 김건희 따로 뭐 김건희 여사 따로 최상병 따로 뭐 이런저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일단은 뭉개고 넘어가서 거부권 행사할 거고. 근데 봐야겠죠. 그거는 국민의힘은 그런데 네. 용산에서는 진짜 거부권 행사하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제2요구가 됐을 때 뭉개지는 거를 획책하려고 할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특검구 열어줬다가 위법한 것들 나오면 그때부터는 그냥 진보진영의 탄핵 무새들이 말하는 탄핵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요건이 만들어져요. 대통령실에서 만약에 특히 최상병 같은 건에 대해서는 이종섭 대사 이런 거 보면은 네. 위법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 직관으로는. 근데 실제로 수사를 들어갔는데 뭐가 나오면은 탄핵 사유가 되잖아요. 실질적인 압박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밀리기 전에 일단은 이 수사 단계에서 컷하고 싶은 마음이 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지금 사람들은 안 하고 그냥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본인 일이 닥치면 그런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막고 싶을 거예요. 당분 뭐 다 아시겠지만 민주당 175석 얻었고요.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녹색정의당 0석 이렇게 범야권이 192석 가져갔고요. 국민의힘이 108석을 가져가서 참패를 맞았습니다. 대변인님이 꼽은 이번 22대 총선의 최고 반전의 주인공 누구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까? 이준석입니다. 역시나? 네. 이준석이 최고의 반전이고 네. 나머지는 뭐 사실 그렇게 충격적인 결과는 없었어요. 네. 화성을에서 뭐 출구조사도 당연히 이제 열세로 나왔고 그전 여론조사도 많이 따라잡긴 했지만 그렇다고 뒤집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역전을 했잖아요. 라고 제가 이 방송에서 말했었어요. 한 2주 맞아요. 정도 더 있었으면 그랬죠. 위험하다. 그때도 근데 더불어민주당 소위 대변하는 패널들은 엄청 놀리고도 있었어요. 절대 안 된다고. 안심하셔라 공영은 후보 막 이러기도 했었어요. 뭐 마이너스 4선 중지는 확정이다 이러고 막 그랬었어요. 저도 물론 웃기려고 그런 표현 썼긴 했지만 전 위험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네. 실제로. 근데 뒤집어 버리는 걸 보고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제가 축하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거길 뚫냐 대단하다라고 하니까 이기고 이제 한숨 돌렸는지 이준석 대표가 자랑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해요? 내가 선거에 이 꼴이 났는데 말이야 이렇게. 기분 좋아서 그렇겠거니 하고 그냥. 그래서 선거 승리의 요인 1등 공신으로 이제 본인을 뽑기도 했잖아요. 본인을 뽑더라고. 자신감. 근데 굉장히 마음 졸였을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네. 제가 그랬어요. 야, 무슨 줄 탔겠네 이러니까 뭘 탈 거 뭐 있냐고 막 이러길래 됐다고 그냥. 이긴 후죠? 당선 확실 후에? 뭐 그렇더라고요. 그 여당의 참패의 시작 결국에는 그 용산발 리스크가 좀 불을 붙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난번 총선보다 5석 정도가 팽창했잖아요. 그렇죠. 늘긴 늘었어요. 그렇지만 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지난번에 국민의힘이 103석 했어요. 미래통합당이 그 위성정당까지 합쳐서. 네. 근데 무소속이 5명 있었거든요. 총선 전체에서 그때 그 5명이 권성동, 이용호, 뭐 홍준표, 윤상현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다 국민의힘 인사들이었고. 그러네요, 사실상. 네, 그래서 사실 103+5 하면 108석이었어요. 지난번에도. 그래서 사실 완벽한 현상 유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